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미향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의혹이 아직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관계 당국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당국이 어디냐면 청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청와대 만기 칠람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맞든 틀리든 한마디씩 하는데, 이 윤미향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정의연의 활동에 관해서 잘못 말하자면 왜곡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그 다음에 곽상도,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보회의에서 얘기한 거 정말 동문선답하는 것이다. 이 정의연의 활동을 누가 폄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위안부 운동이라든가 정의연 활동 다 이해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윤미향 본인이 이 정의연을 과연 그 대의 명분에 맞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후원금에 관해서는 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달리 원칙대로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실제 의혹대로 많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도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또 이 곽상도 의원도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 편만 챙기고 바라보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안부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윤미향을 처벌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을 해체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더더욱이 아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언론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 내 공감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인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언제까지나 청와대가 특정인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까? 조국 때 청와대가 얼마나 많이 특별한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이 법무차관까지, 당시 법무장관 대행하는 법무차관까지 불러가지고 검찰개혁 똑바로 제대로 속도감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 특정인 수사, 예를 들어서 기무사 계엄령 사건 묵건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들, 이거 전부 대통령이 다 발언했어요. 중요 대목마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했고, 대변인들도 전부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것이 민의에 닿지 않고 민심의 흐름에 거역하는 발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미향에 대해서만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바로 정의연이라고 하는 엄청난 단체가 있어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또 아니면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정의연을 활용하였다, 이런 미련과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직접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성쉼터, 그 정말 말이 안 되게 마포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씩 가야만 되는 안성쉼터에 별도로 이 쉼터를 사가지고 많은
비리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안성쉼터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안식처로 쓴 적은 딱 개소식할 때 2013년도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언론들의 취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걸로 썼느냐? 주로 자기네 우호단체들 삼겹살 파티하는데 많이 썼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 정의연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왔던 미디어몽구, 이 미디어몽구가 과거에 올렸던 트위터 이런 사진에서 아주 실체가 적나라하게 삼겹살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몽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포쉼터의 소장, 이 개인 계좌로 이원덕 할머니의 조의금을 받는 고지한 그 트위터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어요. 그 정도로 밀접한 정의연과 관계를 유지했던 단체인데요. 이 유튜브에 올렸던 이 내용들을 보면 미디어몽구는 그동안에 말하자면 이 좌파 성향의 단체 활동에 상당히 지지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주요 동영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주 사드 반대 시위, 또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문재인 후보 대선 유세 현장, 세월호 참사, 나는 꼼수다 관련 영상, 이런 걸 보면 이 미디어몽구가 이 정의연과 함께 안성쉼터 활용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안성쉼터 위안부 할머니 쉼터가 아니고 오히려 탈북 여종업원들 유경식당,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다시 월북하도록 설득하는 장소로도 활용한 거 이미 다 아시죠? 예, 이 허강일 씨가 다 언론에 폭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3명은 갔었는데, 예, 그리고 유경식당 여종업원들 3명이 갔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정대협 관계자하고 양심수 후원회 등 7명만 있었고 위안부 할머니는 단 1명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에서 윤명의 남편 김삼석 씨는 장군님, 수령님 이런 노래나 부를 정도로 이렇게 이 시설을 악용했다, 남용했다, 오점을 남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서 아직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검 결과 타인에 의한 이 타살, 이 가능성은 없고 자해 행위를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이 경찰이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유서가 아직 유무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휴대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이 이 사망자가 계속해서 마지막 운명을 할 때까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관리소장의 차량에 놓아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휴대폰에서 결정적 단서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할 때는 경찰 당국에서는 서부지검에서 보낸 검찰과 수사관들을 전부 돌려보내고 검찰의 입회를 거부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검찰 부검 입회를 경찰에서 막은 건지 이것도 또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의혹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이 듭니다. 마치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반발인지, 또 아니면은 이 백원우 또 이런 사건들 수사관이 갑자기 그때 목숨을 끌어가지고 아이폰 요거를 검찰이 가져가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바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보복인지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핵심이 바로 뭐냐, 이 신고자가 윤미향 보좌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취재진에서 이 관련 질의를 하니까 의원실에서는 윤미향 이 사무실 측에서는 답을 드리지 않겠다, 앞으로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윤미향은 그러면 언제 이것을 알았느냐. 그리고 이 윤미향 이 본인이 6월 6일 날 사망일 날 밤에 올렸던 페북을 올렸다가 지웠지 않습니까? 인연의 글이라는 그 페북 내용을 공유했다가 바로 삭제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윤미향이가 이 관리소장의 죽음을 언제 알았느냐, 그 인지 시점이 지금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제가 시계열별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윤미향 보좌진이 이 집에 간 것은 당일날 6일날 밤 10시 35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장이 이 자택 아파트로 간 것은 6월 6일날 아침 10시 5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CTV에 혼자 기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6월 6일 날 오후 5시 49분, 이거는 이제 다른 건데요. 이 관리소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이 관리소장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말하자면 손영미 씨 이 계좌번호가 이원덕 할머니 조의금 부조를 보내는 계좌번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익명의 트위터 익명으로 된 익명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압수수색 이후에 이 트위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거 내가 이 계좌로 이원덕 할머니 조의금 받은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이 5월 압수수색한 이후에 맨 먼저 이런 트위터 계좌가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 5월 31일 날에도 또 다른 트위터에 익명의 게시물 캡처 사진이 올라갔어요. 캡처 사진이. 그래서 캡처 사진이 올라간 것은 6월 6일 날 수정하겠습니다. 6월 6일 날 오후 5시 49분에 캡처 사진이 올라갔고, 5월 31일 날 오후 7시 51분에 익명의 트위터 게시물이 떴어요. 여기에 이제 본인이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6일 날 이 캡처 사진이 이제 올라갔는데, 사망한 날이 하필이면 6월 6일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계성이 과연 이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아니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타살, 음모론, 이런 것과 어떤 연계가 있느냐, 이것이 1차적으로 이제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면, 이 6시, 5시, 그러니까 6월 6일 날 5시 49분에 캡처 화면에 떴잖아요. 그런데 이 보좌관이 관리소장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은 6일 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10시 35분에 초인종을 누르고 보니까 답이 없어서 신고를 한 것이 15분 후인 6일 날 밤 10시 50분, 신고를 한 것이 10시 35분이고, 15분 후에 소방당국과 경찰이 와서 이제는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로 보면 이 보좌관이 신고한 10시 35분 이후에 이제 이 트위터에 공유를 했는데, 인연의 길이라는 이 글을 공유를 했는데, 삭제는 그 다음 날 6월 7일 날 이 세상에 사망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삭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삭제가 한밤중에 올려가지고 그 이튿날 뭐 오전이나 새벽에 이제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 게시글을 올린 것이 신고한 이후에 올린 것은 맞을 텐데, 신고를 한 것을 알고서 인지한 이후에 올려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현재 미래통합당이라든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대목,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윤미향한테 알려준 건지, 아니면 보좌진이 알려준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게 윤미향이가 알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 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윤미향 의원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인지한 시점, 이것이 상당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밝혀져야만
깔끔하게 사망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